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형 2번에 금융상품의 세후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내용들을 또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로직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5번 문제로 오신 다음에요. 일단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뒤, 자, 미래 시점이네요. 미래 시점에 얼마를 마련할 거냐면 5억 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자, 나고객님은 매년 초 3천만 원을 10년 동안 저축을 하고자 한다. 자, 이러한 경우에 나고객이 투자해야 될 금융상품의 세후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지 고르세요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년 초에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여력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할 거냐면 10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미래에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10년 뒤에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TVM 툴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년 초 3천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빠져나가니까 음수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천만 원 PMT 기시 모드. 자, 10년 동안 이제 뭘 할 수 있죠?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래에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5억 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은 FV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9.1125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미래에 5억 원을 만들 건데 10년 동안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매년 초 3천만 원씩 적립을 통해서. 자, 근데 자, 적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래에 5억 원을 만들기 위한 수익률은 몇 %야 라고도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1125%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캐시플로우 툴을 통해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TVM 툴이 유리한 것과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툴이 유리한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순한 한 가지의 반복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때는 TVM 툴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한두 번씩 또 전환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캐시플로우 툴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년 초에 얼마를 썼어요? 지금 3천만 원을 한 번 썼고요. 그 다음에 CO1 시점에 말에 또 몇 번을 썼죠? 9번을 썼죠. 그래서 여기 9번, 여기 한 번에서 전체 몇 번. 적립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얼마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자, 5억 원을 마련하고 싶은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수익률 IRR 계산하면 9.1125도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TVM 툴을 이용해서 수익률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캐시플로우 툴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년 뒤 5억 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나고객은 이번엔 매월입니다. 매월 초 250만을 자,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한다면 자, 나고객이 투자해야 될 금융상품의 연간 세후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적립은 월로 하는데 수익률은 연으로 물어봤어요. 연간 세후 투자 수익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IY 값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 월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월복리로 계산된 것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연간 투자 수익률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월복리를 연복리로 이율 전환까지 하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풀이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방법 1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내가 매월 얼마 저축할 거냐면 25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매월 초니까 자, 마이너스 2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10년 동안 저축하면은 월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20개월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2N. 그 다음에 미래에 얼마를 만들 거냐면 5억 원을 만든다. 그래서 5억 원 FV. 그 다음에 CPT IY 누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월복리로 0.7869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간 세후 투자 수익률이었죠. 그러면 뭘 한다? 이율 전환이라는 걸 합니다. 자, 100 마이너스 PV, 그 다음에 얘를 12개로 12N, 그 다음에 0.7869. 자, 뭐죠? 월복리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 CPT FV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원금 100원 투자해서, 자, 12달 동안 0.7869의, 자, 수익률을 적용하면 미래에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109.8628이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거다. 자, 여기에다가 원금 뜻하는 100원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연 9.8628%의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복리를 연복리로 이렇게 전환하는 내용들 자주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툴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죠. 매월 초. 그러면 CF0가 초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50만원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말에도 마이너스 250만원을 어떻게 이번에는 1개월이니까 나머지 몇 개월? 119개월을 통해서 120개월. 그래서 총 10년의 기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CO2에는 5억 원 입력한 다음에, IRR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0.7869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뭘 해준다? 이율 전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율 전환하는 내용들은 TVM 툴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현금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TVM 툴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매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기간에 대한 부분도 월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수익률도 월복리를 연복리로 이율 전환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출제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금융상품의 세후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건데, 자, 이제 현금 흐름의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0년 뒤 5억 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나고객은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초에는 2천만 원을, 그다음에 나머지 5년 동안은 매년 초 3천만 원을 저축하고자 한다면, 자, 나고객이 투자해야 될 금융상품의 세후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쭉 되어져 있는데 5년을 뚝 자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시점에 확보해야 될 자금이 얼마인 거예요? 5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저축은 어떻게 한다? 5년 동안은 매년 초 2천만 원. 자, 그러면 5년 동안은 PMTB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PMTB. 자, 3천만 원. 자, 그러면 매년 5년 동안 2천만 원, 매년 5년 동안 3천만 원 적용했었을 때, 자, 미래의 FB가 되겠죠? 자, 미래의 5억 원을 만들기 위한 뭘 계산한다?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이 내용을 계산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제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F0 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지금 당장 얼마 저축해요? 2천만 원 저축하죠?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저축합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1이 숨겨져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CO1 시점은 말 시점입니다. 자, 2천만 원이, 자, 나머지 몇 번 적립이 돼야 돼요? 4번 적립이 되면 되겠죠. 그럼 전체 5번, 5년이 적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O2 시점에는 뭘 계산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5년 동안에 3천만 원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3천만 원. 그 다음에 5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전체 투자 기간이 10년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CO3 시점에 얼마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 자, 이렇게 마련하는데, 자, 얘는 암묵적으로 1이 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우 시간에 뭘 배웠냐면, 자, 여기에 카운팅 되는 숫자 1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5년 동안 적립하는 것은 PMT 개념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무슨 개념이다? 자, PMT 개념이다. 그래서 PMT 개념과 PMT 개념에 따른 횟수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지. 자, 얘는 목돈이잖아요, PV. 그래서 PV가 발생되는 횟수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IRR 값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자, 일단 CF0에는 자,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록하시고요.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1이 있습니다. CO1에도 마이너스 2천만 원 4번, CO2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 5번, 10년 뒤에는 5억 원을 마련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IRR 계산하면 13점입니다. 점 13.3990 이렇게 수익률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번에는 월입니다. 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면, 자, 10년 뒤 5억 원 주택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나고객은 향후 5년 동안은 이번에는 매월입니다. 매월 200만 원을, 나머지 5년 동안은 매월 초 300만 원을 저축하고자 한다면, 자, 나고객이 투자해야 될 금융상품의 연간 세후 투자 수익률. 자,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면 연간 나오면, 자, 월 저축이잖아요. 월 저축한 것을 연복리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산식을 그냥 한번 그림 통해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일단은 CF0. 자, 초에 얼마 저축하는 거예요? 월 200만 원이죠. 마이너스 200. 자, 한 번 1 숨어져 있죠. 그 다음에 CO1도 말입니다. 이제 200. 또 몇 번? 4번이 아니라
총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5년이라고 하면 60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59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60개월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O2 시점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0만 원 들어가겠네요. 300만 원. 몇 번 들어가면 돼요? 이제 60번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3는 이제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억 원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계산하면 돼요? 바로 IRR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 월복리. 자, 그러면 월복리를 우리는 뭐로 전환한다? 연복리를 전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 보시면은, 자, 동일하게 돼 있죠. CF0 마이너스 200 1번, CO1 마이너스 259번, 자, CO2는 마이너스 360회. 그래서 총 몇 회가 된 거예요? 10년. 자, 120개월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수익률 계산하면 0.8611. 월복리라 그랬죠. 자, 월복리를 이제 뭐로 전환한다? 연복리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PV 12N. 그 다음에 월복리 수익률 0.8611, 그 다음에 CPT FV 계산하시면 자 110.8373 나오고요. 자, 원금 투타는 100 빼주면 자, 연 10.8373%의 투자 수익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거치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 뒤 5억 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자, 나고객은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초 5천만 원의 저축을 자,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년 동안은 뭐 한다? 적립금을 거치할 계획이다. 자, 이 경우 나고객이 투자해야 될 금융상품의 세후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지 골라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은 자, 매년 초에 저축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 할 거냐면 5천만 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년 동안은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나머지 5년 동안은 뭘 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하지 않고 뭘 한다? 거치하겠다.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얼마를 만들면 돼요? 10년 뒤에 5억 원 마련하면 된다. 자, 그래서 거치 기간이 포함된 것은 기시와 기말의 계산기 입력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CF0 자, 얼마가 들어가대요? 초니까 지금 당장 돈 들어가죠. 5천만 원. 그다음에 CO1에는 마이너스 다시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암묵적으로 하나 들어갔고 이제 나머지 4번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지죠. 5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치 기간이 포함됩니다. 거치 기간에는 돈 안 쓸 거니까 빵. 그 다음에 5년 동안의 거치 기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토탈 몇 년이에요? 기간이 10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CO3 시점에는 이제 얼마 계산되면 돼요? 5억 원이 계산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서 이제 뭘 계산한다? IRR 계산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풀이 과정으로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CF0에는 뭘 넣었어요? 초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 그 다음에 CO1에는 마이너스 5천만 원 4번. 그래서 적립하는 게 총 5번의 기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친데 빵원이 5번. 그 다음에 미래 10년 뒤에 5억 원 마련한다. 이때 수익률은 8.95% 정도 계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자, 매년 초 적립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이번에는 내용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매년 말로 바뀝니다. 자,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이번에는 5년 동안은 매년 말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년 동안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적립금을 거치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문제는 동일한데 풀이 과정만 다르니까요. 풀이 과정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CF0 볼게요. 자,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매년 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CF0는 초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 암묵적으로 1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1에 이제 얼마 들어가요? 5천만 원 들어가죠? 몇 번? 5번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치가 필요합니다. 빵. 자, 근데 5년 동안 거치한다 그랬는데 숫자 5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계산기 입력 산식에 의해서 이때는 숫자가 4가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기간은 전체 10년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향후 5년 동안은 적립하고 향후 5년 동안은 거치한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산기 입력도 10년으로 동일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느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매년 말 적립은 자, 거치 기간 마이너스 1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CO3 값을 얼마 입력하면 돼요? 5억 원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IRR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거치기간 포함되어져 있는 이 세후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를 누르면 자, CF0에는 빵, 왜냐하면 말 적립이니까. 하지만 한 번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5천만 원을 5번 적립. 자, 그러면 횟수가 6번이 이미 됐죠. 자, 그리고 나서 CO2에는 거치를 하는데 숫자 맞춰줘야 되니까 거치기간 5년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과 그 다음에 6번이 합쳐져서 전체 10번의 적립기간 계산된다. 그리고 CO3에는 5억 원 입력되고요. 자, 적립 계산하면 10.2589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유형 2번에 자, 금융상품의 세후투자 수익률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현금 흐름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TVM 방식으로 투자 수익률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반드시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치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기시적립과 기말적립에 따라서 계산기 누르는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점 충분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유형 2번에 대한 학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